자, 이제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금 4세와 6세가 꿈나라로 갔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소심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가급적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평탄면 영상을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일 것이라 믿고, 이 전 동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죠? 하루가 다르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나 빼고 우리 집 누구도 걸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튼 그만큼 조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모두 건강하게 조심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한반도의 형성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지체 구조, 특징을 알아봤고 산지 지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중에서도 하천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강을 말하죠. 강, 하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말합니다. 이 하천은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삶의 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 하천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지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요 지형들이 관광 자원으로, 그러니까 여행 속에서 이 지형의 가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지노트 34페이지를 펼쳐서 감입공유 VR이라고 써있는 QR코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QR코드를 읽으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지형을 VR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일지정지하고 얼른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죠? 자, 이제 요 지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지노트로 좀 돌아가 봅시다. 한지노트 31쪽에 나오는 내용은 해안 지형까지 진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의 탐구 활동은 뒤에 이제 하천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줄 낯선 단어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대부분 다 한자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확실하게 알고 내용에 들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요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을 같이 봐야 돼요. 일단 물이 서로 다른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 그 유역의 경계가 되는 것. 말 자체가 어렵죠. 일단 이 답은 분수계예요. 분수계. 수계를 나누는 경계다. 수계를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2번은 하나의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 분수계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여기를 유역, 하천 유역 혹은 유역 분지라고 말해요. 이 두 개념은 연관이 아주 깊어요. 둘이 서로 관련이 깊어요. 분수계가 즉 하천 유역의 경계가 되는 거고, 하천 유역은 분수계로 둘러싸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일단
얘가 지금 물줄기죠. 물줄기. 하천이에요. 하천. 선생님이 알려줬던 돌과 물이라는 동요 기억나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했던 그 노래.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개보다는 큰 물줄기가 되고, 그 큰 물줄기들이 또 모여서 또 그보다는 조금 더 큰 물줄기가 되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점점 이 커지는. 그러니까 요 A라는 하천, 요 얘네들을 A라는 하천이라고 봤을 때, 요 A라는 하천의 이 하천을 둘러싼 요 산줄기, 얘를 분수계라고 하는 거고, 요 분수계로 둘러싸여 있는 요 공간을 우리가 A 하천의 유역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지금 요 그림만 보면 A라는 하천의 수계와 B라는 하천의 수계는 지금 요 능선 산줄기로 나눠져 있죠. 얘가 바로 그래서 수계를 나누는 분수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하천의 그 유역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로 이런 식의 형태, 원리, 시스템을 보여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되고,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모이더니 큰 강물이 되고, 큰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요런 애들을 그러니까 지류라고 하죠. 수많은 지류들이 가장 이 메인 스트림, 본류로 모여들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하계망이라는 거예요. 하계. 하천의 수계, 하계가 마치 그물처럼 하나의 망을 이루고 있다 해서 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계망이라고 해요. 요 하계망에 대한 언급은 4번에 있죠. 볼까요? 하천 유역에서 본류와 지류가 이르는 하도의 체계를 하계망이라고 합니다. 하도라는 것은 하천이 흐르는 길, 즉 물길을 말해요. 이 하도의 크기에 따라서 최상류에 해당하는 작은 지류, 시냇물이죠. 그리고 시냇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 강물, 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류들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고, 요 큰 강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이어진다고 했죠. 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래서 하구라고 부릅니다. 뭐 바다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여간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요 구간을 하구라고 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구에 하구뚝이라는 것이 있죠. 들어봤어요? 지금 군산에서 서천 넘어가는 데 있는 그 금강 하구뚝 같이 요 하구뚝,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계속 갑시다. 다음에 또 등장하는 낯선 단어.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지어놨을까? 이게 한자라서 그래요. 나한테만 어려운가? 자, 일단 하천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안이라고 불러요. 해안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 있는 그 부분을 해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천과 육지가 만나 있는 부분을 하안이라고 불러요.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이 단면이에요, 지금 단면. 얘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제 단면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겠죠. 땅이 이렇게. 진짜 이상하다. 뭐냐 이게.
여튼 이렇게 땅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 하천과 지금 만나는 요 부분, 여기가 지금 하안이 되는 거예요. 요 하안. 자, 요 하안에 양쪽을 다 합쳐서 우리가 양안이라고 불러요. 양안, 양쪽 하안 이 말이에요. 다에서 보면 다에서 보면 얘가 양안이 되겠죠. 하천과 육지가 만나는 부분, 양안이 됩니다. 디귿이죠, 디귿. 그러면 요 리을은 뭐냐 대체? 리을은 강바닥이에요. 강바닥. 강바닥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굳이 우리는 얘를 하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상. 하천의 밑바닥. 즉 다의 그림에서 보면 리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좀 낯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이었고, 얘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특징들을 8, 9, 10, 11번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라를 보세요. 라. 하곡이라는 말도 나오네. 하곡이라는 것은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 즉 계곡을 말해요. 계곡을 하곡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만든 계곡. 자, 요 라의 하곡의 형태가 나와요. 하천이 만든 골짜기의 형태가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퍼지는 애도 있대요. 자, 이 미음과 비읍은 무슨 차이냐? 상류냐 하류냐의 차이예요. 이건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직접 봐야 돼요. 자, 이 사진은 섬진강의 한 지류인 화개천의 상류 구간이에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찾아보세요. 지도 위치. 자, 섬진강의 지류인 화개천의 상류 구간인데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하곡이라는 개념이 지금 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골짜기. 보면 여기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요 하천이 흘러가면서 형성해 놓은 요 골짜기를 우리가 하곡이라고 부르는데, 요 하곡의 형태가 지류일수록, 즉 상류로 갈수록 이렇게 좁은 형태로 나타나요. 하곡이 좁아요. 그런데 반면에 자, 얘는 똑같이 섬진강의 하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섬진강이 남해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부분. 자, 얘는 하곡의 형태가 넓죠.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줄까? 이렇게. 오, 됐다. 이렇게 보면 좀 비교가 되겠죠. 요 좁고 깊은 골짜기, 상류의 좁고 깊은 골짜기와 이렇게 하폭도 커지고 하곡도 넓어지는, 이게 상류와 하류의 뚜렷한 하곡의 형태의 차이가 되겠죠. 다시 돌아갑시다. 자, 보면 8번 라의 미음이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라의 미음은 하천 상류에서, 라의 비읍은 하류에서 나타나는 하곡, 즉 골짜기의 형태이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서 배울 우리나라 하천 상류와 하류의 그 하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런 하곡의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요.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류와 하류는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하천 골짜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9번. 라의 미음은 아까 봤던 똑같은 그림이에요. 라의 미음은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비읍은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이 우세하다 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일단 정답은 옵니다. 이제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일단 자, 침식이라는 개념은 설명했죠. 침식이라는 것은 풍화된 물질이 제거되는 그런 지형 형성 작용을 우리가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측방 침식이래요. 측, 옆구리 방향을 깎는데요. 하방 침식이라는 것은 아래쪽 방향을 깎는데요. 자, 하천은 요거 그대로 한번 재활용을 해볼까요? 못 그린 그리지만 일단 재활용을 해봅시다. 근데 좀 보수가 필요하겠다. 보수가 필요해. 자, 하천이 흐릅니다, 얘들아. 하천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자,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 하천과 그 땅이 만나는 요 하안 쪽, 특히 이렇게 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부분은 이렇게 옆구리가 계속 깎여 나가겠죠. 요런 형태가 측방 침식이 되는 거예요. 하방 침식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 바닥 쪽이 이 강이 흘러가는 하천이 흘러가는 힘에 의해서 강 바닥이 깎여 나가는 것을 하방 침식이라고 말해요. 어떤 지점이든 간에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이상 측방 침식과 하방 침식은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하천 전체 이 하계망에서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측방 침식이 하방 침식보다 강할 수도 있고 하방 침식이 측방 침식보다 강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라의 미음 아까 상류라고 했죠. 라의 미음 계곡의 골짜기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상류는요. 측방 침식보다는 하방 침식이 더 강해요. 더 우세해요. 반면에 하곡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하류는요.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이 우세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0번.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10번. 마에서 이 구간보다 하천의 경사가 어떻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어떻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천의 경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상, 위에서 말했던 강바닥의 경사라고 이해하면 돼요. 강바닥의 경사. 위에서 그래프로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천은 자 다시 재활용 그림으로 돌아오세요. 하천은 이렇게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요 안에 그 위에서 끌고 온 풍화 물질들이 쉽게 말하면 흙들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주변 하천 양안 혹은 하상 뭐 이런 데다가 퇴적을 시키겠죠. 그런데 요 지역, 요 구간, 요 구역에서의 퇴적된 물질들의 평균적인 입자와 요 구간에서 하천이 퇴적시킨 퇴적물들의 평균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천의 하상의 경사를 보려면 요 나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나그래프. 자, 얘는 일단 낙동강의 종단곡선. 자, 이렇게. 얘는 지금 낙동강의 종단곡선, 금강의 종단곡선, 섬진강의 종단곡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단곡선이라는 것은 하천을 쉽게 세로로 단면을 딱 자른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요 하상 요
요 하천의 하상을 따라서 이렇게 단면을 딱 잘랐을 때의 해발 고도가 요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요 구간은 낙동강 상류에 해당하겠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낙동강의 상류의 하상의 경사, 강바닥의 경사. 낙동강의 하류의 강바닥의 경사. 지금 낙동강, 금강, 삼진강 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하천은 하천의 상류에서는 하상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로 갈수록 하상의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져요. 너무 오버해서 그랬네. 자, 요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다시 요 문제로 돌아가면, 자, 마의 10번 다시 보세요. 마의 시옷 이응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말하죠. 골짜기의 형태를 봐도 알 수 있고 하상의 해발 고도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시옷으로 갈수록 상류다, 지읒으로 갈수록 하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더 쉽게는 이 지도를 보면 얘는 상류다, 얘는 바다와 만나는 하류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의 요 구간이니까 상류에 가까운 구간을 말하죠. 이 상류는 이응 지읒 구간보다, 즉 하류보다 하천의 경사가 어떻다고 했어요? 상류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한번 사자. 자, 하천의 상류는 하류보다 하천의 경사가 아까 어떻다고 했죠? 야를 기억해야지, 야를. 하천의 상류는 하류보다 하상의 경사가 급해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상류가 하류보다 큽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하천이 흘러가다가 상류 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크고 무거운 알갱이들을 먼저 내려놓고 작고 가벼운 알갱이들은 저 끝까지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니 얘들아? 하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류는 아까 요 사진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 봐봐. 상류는 이렇게 유량도 적고, 그죠? 물의 양, 하천의 양도 적고, 물의 양도 적고, 내가 힘도 없어. 얘는 하류로 갈수록 유량이 이렇게 풍부해져요. 그럼 얘가 힘도 더 세지겠지. 자,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죽겠는데, 응? 크고 무거운 알갱이들을 굳이 끝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내려놓는 거지. 에너지가 힘이 딸리니까. 크고 무거운 애들을 먼저 내려놓고 작고 가벼운 애들은 끝까지 끌고 가요. 이제 가다가 여기다가 이제 쭉 끌고 가다가 더 이상 하천이 흘러가지 않는 바다와 만나는 그 지점에 요 고온 퇴적물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천은 상류가 하류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하천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말 틀렸으므로 X가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가 가야 돼요, 얘들아.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메인 내용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천, 똑같은 동일한 하계망에서 동일한 하계망에서 하천의 상류와 하천의 하류의 요 각각의 지표들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와, 얘들아, 쌤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간만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요 하천, 이게 하천인 거 알겠어요?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 하천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상류와 하류를 비교를 합니다. 일단
하상의 경사는 위에 그래프에서 살펴봤죠. 지금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초록색으로 해야지. 얘는 지금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지를 흐르고 있는 상류 구간인 거죠. 이제 얘는 상류. 자, 얘는 일단 하상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로 갈수록 하상의 경사가 완만하다고 했어요. 얘는 요 위에 요 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강들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또 나와요. 자, 하폭은 요거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줬죠. 상류로 갈수록 하천의 폭은 좁아져요. 반면에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폭은 넓어집니다. 유역 분지의 면적은 유역 분지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이 혼신의 힘을 다 해서 그린 얘는 지금 줄기 하나의 줄기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가 뭘로 그릴까? 펜으로 그리자. 사실은 여기에 유입되는 요런 또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또 한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지류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류로 갈수록 요 지류의 유역 분지는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아, 얘는 더 크게 써야 되는구나. 뭐 요만큼. 얘는 요만큼의 유역 분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류는 이 본래의 요 유역의 그 분지, 요 유역 분지의 면적은 즉 분수기로 둘러싸져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류로 갈수록 유역 분지 면적은 좁아지고 하류로 갈수록 유역 분지의 면적은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량이라는 것은 요 하천에서 요 하도 안에서 흐르고 있는 물의 양을 말해요. 상류는 하류보다 물의 양이 적고 하류는 상류보다 유량이 많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형 형성 작용. 똑같은 하천인데 하천의 상류와 하류는 지형이 만들어지는 작용이 달라요. 자, 지형 형성 작용이 뭐냐?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지형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땅을 만드는 작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침식, 운반, 퇴적. 앞에서 다 설명했었죠. 침식이라는 것은 제거되는 거. 운반은 이동하는 거. 퇴적은 쌓이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하천이 침식도 시키고요. 운반도 시키고요. 퇴적도 시킬 수 있는 애예요. 이 하천이라는 애는. 그래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하천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하천이 하는 이 침식이라는 활동은요. 유속이 빠를수록 더 잘 돼요. 즉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잘 되고 상류일수록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상류일수록 우세하다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하류보다 동일한 조건의 상류에서 침식이 더 유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조금만 더 심화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 이전에 요 전 단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해수면을 침식 기준면이라고도 했었어요. 기억나요? 침식의 기준이 되는 면, 즉 다시 말하면 하천이 하고 있는 침식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면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하고 해수면을 침식 기준면으로 봅니다.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보자.
하상의 종단 곡선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해발 고도가 0m라는 것은 얘가 지금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바다예요. 바다로 지금 하천이 흘러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침식 기준면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즉 하류일수록 얘는 침식의 목적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침식보다는 퇴적을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요 상류 구간, 해발고도가 높죠. 하상이 지금 해발고도가 높아. 혀 꼬인다 이제. 자, 해발고도가 높은 요 상류 구간에서는 침식 기준면이 아직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침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상류가 하류보다 침식이 더 우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류는 상류에 비해서 침식보다는 퇴적이 더 우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침식은 유속이 빠를수록, 상류든 하류든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유속이 빠른 지점에서는 침식이 유리해요. 그리고 상류와 하류를 비교한다면 하류보다는 상류일수록 침식이 더 우세하다라는 점. 자, 그런데 이 침식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죠. 침식의 방향에 따라서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으로 나눠져요. 하천이 강 바닥을 깎는 작용을 하방 침식이라고 하고, 하천이 옆구리를 깎는 작용을 측방 침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방 침식은 하류보다는 상류에서 더 우세해요. 측방 침식은 하류에서 더 우세해요. 침식 기준면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상류는 계속 밑으로 깎는 하방 침식이 측방 침식보다 더 우세한 거죠. 반면에 하류는 이미 침식 기준면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그 침식하는 그 깎는 에너지가 하방 침식을 깎기보다는 옆구리를 깎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갔나요? 그래서 사실 요 뒤에는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 하천 하류에서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방 침식을 하기보다는 측방 침식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불해지는 공류 하천이 발달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류는 이 옆구리를 깎는 측방 침식보다는 강바닥을 깎는 하방 침식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덜 공류 하천이 발달해요. 직류 하천을 덜 공류 하천으로 바꾸세요. 이런 말이 실제로 있진 않아요. 근데 직류 하천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직선으로 쭉쭉 요게 아니라 이 공류의 이 구부러지는 정도가 약한 하천을 직류 하천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나요? 좀 복잡하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앞으로 가서 다시 들으세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저는 계속 갑니다.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중에 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운반이에요, 운반. 하천은 자기가 깎은 물질들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곳에다가 힘이 빠지면 내려놓죠. 그런데 이 운반 과정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퇴적물의 크기는 계속 작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크고 무거운 애들을 상류에다가 먼저 내려놓을 테니까 하류로 갈수록 작고 가벼운 애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퇴적물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런데 원마도는 커져요. 자, 원마도라는 것은 동글동글하게 갈린 정도를 말해요. 자, 열심히 굴러가다 보면 여기저기 깨지고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지는 둥근 자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는 애가 더 둥글겠어요? 하류에 끝까지 저기까지 많이 굴러간 애가 더 둥글겠어요? 당연히 하류에 쌓인 애들이 원마도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중에 퇴적 작용은 유속이 느릴수록 우세해요. 같은 조건이라면 유속이 느린 지점일수록 침식보다는 퇴적이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상류와 하류를 비교했을 때 하류일수록 퇴적 작용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 하천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퇴적되는 물질들은 자갈, 모래, 점토 순으로 퇴적돼요. 근데 이 자갈, 모래, 점토라는 것은 알갱이의 입자 크기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게 퇴적암이든 변성암이든 무엇이든 간에 입자의 크기가 크면 자갈, 입자의 크기가 제일 작은 게 점토예요. 그러면 하천의 퇴적작용은 자갈을 제일 먼저 상류에다가 쌓아놓고 점토와 모래는 끝까지 가져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쌓아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요 내용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세요. 밑에 빈칸 마저 채웁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하천 상류의 지형 형성 작용은 퇴적보다는 침식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하류는 상류에 비해 침식보다는 퇴적이 우세하다라는 거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상류는 퇴적이 없냐? 아니에요. 하류는 침식이 없냐?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침식의 방향을 고려를 해본다면 상류는 침식이 우세한데 그 중에서도 하방 침식이 특히 우세해요. 하류는 침식이 되긴 되는데 하방 침식보다는 측방 침식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시다. 충적층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천이 쌓은 층. 하천에 의해, 그러니까 방점이 지금 하천에 찍혀 있어요. 하천에 의해 퇴적된 층을 퇴적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다가 퇴적시켰다, 바람이 퇴적시켰다. 얘는 충적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층을 충적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류와 하류의 퇴적층의 두께를 비교해 보면 상류도 퇴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부분 유속이 느리거나 그러니까 퇴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에서는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류에 비해서는 퇴적작용이 덜 우세해요. 그래서 충적층의 두께가 얇게 나타나요. 반면에 하류는 충적층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거의 나왔다. 다음, 퇴적물의 원마도 둥글둥글 갈린 정도는 상류는 작아요. 원마도가 작다라는 것은 모났다, 각졌다 이 말이겠죠. 하류로 갈수록 퇴적물의 원마도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매우 힘겹게 터덕터덕 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거 정말 핵중요해요. 핵중요해.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뒤에 나올 구체적인 하천 지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차라리 요 타이밍에 선생님이 그냥 코로나 걸린 게 잘 됐다 싶네. 교실에서 설명하면 한 번 듣고 땡인데
이 동영상을 두고두고 돌려보세요. 계속 돌려보면서 하천과 관련된 하천 지형의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하천의 지형의 형성 작용에 대한 원리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긴 시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부디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습니다.